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적인 경기력의 경기장을 뒤덮던 야유가 단 한 사람, 손흥민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그의 응원가로 뒤바뀐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그 36라운드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경기 전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최악의 경기력으로 경질 위기에 내몰렸던 그였지만 유로파 결승에 진출하더니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인터뷰를 내뱉었던 것이었죠. 바로 자신은 커리어 2년차에는 반드시 우승한다는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허풍과 달리 휘슬이 울리자마자 토트넘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늘 그렇듯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패스는 번번이 끊기고 선수들은 우왕좌왕 무리한 슈팅 난사 행진이 이어질 뿐이었죠. 설상가상으로 홈에서 상대에게 경기 내내 끌려다니더니 결국 전반 8분 만에 골망이 흔들리고 맙니다. 오프사이드 판정이라는 천운이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시작부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뻔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운도 잠시, 토트넘은 이렇다 할 반격은커녕 제대로 된 공격 작업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며 팬들의 한숨만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다 공격 기회가 생기면 동료를 활용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이 너도 나도 개인 욕심만 채우려 들었습니다. 탐욕 플레이에 이은 어처구니 없는 슈팅만이 반복되며 보는 이들의 혈압을 올렸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기력에 자신만만하던 포스텍 감독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최악의 경기,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린 듯 보였죠. 만약 이 경기마저 내준다면 리그 20회째, 토트넘 구단 역사에 길이 남을 최다패 감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훈장이 그의 가슴에 달리는 겁니다. 특히 약체로 평가받는 팰리스에게조차 홈에서 이렇게 농락당하는 모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결국 중계 카메라 또한 벤치에 앉아 침묵하고 있는 손흥민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마티스텔의 부진은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뭔가에 홀린 듯 아무도 없는 공간에 느닷없이 패스를 해서 공격 기회를 망치거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리한 드리블을 시도하다 공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 모두가 손흥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스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 그리고 정교한 크로스가 무기인 손흥민과 달리 마티스텔의 크로스는 매번 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에게서는 손흥민처럼 공간을 활용하는 영리한 플레이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처럼 공격은 공격대로 틀어막히고 수비는 자동문처럼 뚫리며 계속해서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두 번째 골까지 얻어맞았지만 이번에도 취소. 하지만 세 번째 행운은 없었습니다. 전반에만 무려 3번이나 골망이 흔들린 끝에 결국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실점으로 이어지며 토트넘은 안방에서 그것도 팰리스에게 선제골을 헌납하고 맙니다. 전반전 통계는 그야말로 처참함을 넘어선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에게 무려 14개의 슈팅을 얻어맞는 동안 토트넘이 기록한 슈팅은 고작 4개. 심지어 공격력이 저조한 팰리스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으니 팬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홈팬들은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선수들에게도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 화살은 단연 감독에게 가장 매섭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조차 무색하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또다시 허무하게 추가골을 얻어맞으며 그야말로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는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꺼내들 변명조차 없어진 포스테코글루 감독. 결국 그는 최후의, 아니 어쩌면 유일하게 작동할지도 모르는 선택지, 바로 손흥민 카드를 마지못해 꺼내들었습니다. 벤치에서 굳은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유니폼을 갈아입는 모습이 포착되자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던 경기장의 분위기가 그 순간 거짓말처럼 뒤바뀌었습니다. 손흥민 응원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며 경기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한 것인데요. 무려 7경기 그간 답답한 경기력을 지켜봐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 팬들의 뇌리에는 손흥민이 없던 시간 동안 팀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처참했는지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순간 마침내 팀의 에이스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팬들의 함성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절박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어떤 경기력으로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30분 남짓한 시간.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티스텔이 어김없이 무리한 개인기로 공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 손흥민이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이 완벽하게 열리자 그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피하며 패스가 들어올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결만 된다면 완벽한 득점 찬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또다시 마티스텔. 그는 손흥민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한 채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찔러 넣고 맙니다.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스타트를 끊어보지만 아니나 다를까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중계진 역시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오프더볼 움직임,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는 타이밍은 정말 훌륭했지만 하필 패스가 너무 급했고 방향도 좋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죠. 그리고 이 장면, 조금 먼 거리에서 손흥민이 프리킥 키커로 나섭니다. 손흥민이라면 직접 골문을 노릴 수도 있는 거리. 어쩌면 한 골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 과연 손흥민은 어떤 프리킥을 선보일까요? 관중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 손흥민이 깔끔한 궤적의 프리킥을 골문 앞으로 정확히 배달합니다. 수비수 머리 위를 그냥 지나치며 키퍼마저 반응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떠먹여주는 듯한 완벽한 크로스. 공은 센터백 케빈 단소 쪽으로 정확히 향하며 그저 머리만 갖다 대면 되는 결정적인 헤더 기회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케빈 단소, 완벽한 밥상 앞에서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로파 결승전을 앞둬서인지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은커녕 적극적으로 점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이없게 공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중계진은 이게 바로 매경기 최선을 다하지 않는 토트넘 특유의 스퍼시한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골문 앞에서는 동료끼리도 몸싸움을 벌일 만큼 치열하지만 정작 상대 선수와는 경합을 피하는 모습, 그야말로 토트넘이었죠. 그리고 이 장면, 모두가 손흥민의 스피드에 경악합니다. 분명 하프라인 근처에 머물러 있던 손흥민이 마티스텔이 공을 잡고 전진을 시도하자 엄청난 속도로 상대 진영으로 쇄도한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기 시간 90분. 다른 선수들은 포기한 듯 산책하듯 걷고 있었지만 손흥민은 단 한순간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으려는 투혼을 보였죠. 하지만 애초부터 공격 숫자가 부족했던 탓에 상대 수비 2명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며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합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오른쪽에서 무어가 올라오자 중계진이 일제히 탄식을 쏟아냅니다. 처음부터 무어가 손흥민처럼 빠르게 올라와 측면의 균형을 맞추어 주었다면 수비가 손흥민에게 집중되지 않아 훨씬 더 좋은 공격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었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으나 전문가들은 한 가지 놀라운 통계에 주목했습니다. 분명 전반전 처참했던 토트넘의 공격 통계가 후반전 손흥민이 투입된 30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인데요. 기대 득점값이 무려 5배나 넘게 상승했으며 파이널 서드 터치 횟수 역시 2배 가까이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있고 없고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결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토트넘일지라도 손흥민만 있으면 유로파 우승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반응이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